자, 리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인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일단은 상단의 셋 메뉴에서 리깅으로 가시고요. 다음 스켈레톤, 크레이트 조인트. 우선 옵션 박스 없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레이트 조인트 기본 옵션이겠죠? 선택을 해서 하는데 물론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조인트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리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라이브에 가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 때는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띄지 않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인트를 이렇게 움직여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띄면은 조인트가 처음에 생성이 됩니다. 근데 봤을 때 내가 여기를 잘못했어. 그럴 때는 가운데 마우스 버튼으로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은 조인트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왼쪽으로 또 클릭, 그렇죠? 위치를 잡아주고 또 클릭, 실수했어? 그러면 가운데 마우스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위치 잡아주고 클릭하고 조인트가 다 완성이 됐어. 아니면은 좀 약간 잘못해서 지우고 싶어 그럴 때는 백스페이스 바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취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 하고 다 만들어졌다. 그럼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은 조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인트에 있는 옵션들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켈레톤 가서 크리에이트 조인트 옵션 한번 바꾸게 되면은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그 옵션을 계속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리셋 툴로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는 여기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쓰고 작업을 하나만 바꿔서 작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어차피 나중에 조인트를 다 만든 다음에 그 조인트들을 다시 다 또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데 그래도 혹시 궁금할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특정한 축을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로테이트 안 되게끔. 그거를 설정하는 거고, 여기서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된 조인트는 어떤 축으로든 다 로테이트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 시메트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팔을 그리거나 다리를 그렸을 때 좌우 대칭이 되게끔 그리는 건데 저는 이거를 꺼놓고 작업을 해요. 왜냐? 나중에 미러를 해갖고 다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손댈 옵션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스케일 컴펜세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제가 조인트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얘를 한번 처음에 여기 룻 조인트가 되겠죠? 아웃라인에서 보면은 얘가 룻 조인트인 상태에서 스케일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스케일을 하면은 얘만 스케일이 되고 얘는 어때요? 스케일이 안 됐어요. 그렇죠? 자, 일본적으로 마야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패런트가 돼 있죠. 이렇게 패런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로스 선택하고 스케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얘도 같이 커지죠. 그렇죠? 하지만은 조인트 같은 경우는 내가 로스 선택을 하고 스케일을 해도 그렇죠? 룸만 스케일이 되고 얘는 스케일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얘 선택하고 스케일을 하게 되면은 얘만 스케일이 되고 이 밑에는 스케일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옵션 때문에 스케일 컴펜세이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그냥 제가 여기서 여기 있는 조인트들을 마야에 보면 노드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불러와 보면 이 조인트들이 특정하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성할 때부터. 왜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조인트의 스케일이 조인트 2의 인버스 스케일과 연결이 됐어요. 인버스는 아까 뭐예요? 반대라는 개념이죠.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만약에 1.2만큼 스케일을 했다. 그럼 얘는 1.2만큼 스케일을 더 줄여버려요. 그 뜻은 뭐예요? 얘는 스케일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같이 영향을 받게, 모든 얘들이 다 스케일하고 싶어. 그럼 걔를 끊어버리면 돼요. 아까 전에 노드 에디터에서. 아니면은, 제가 그랬죠. 리깅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이 캐릭터가 나중에 막 스케일이 되고, 이 조인트도 같이 막 스케일이 다 되고, 막, 이런 게 좀 필요해.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스케일 컴펜세이트를 끄고, 하시게 되면은 스케일을 해볼게요. 그럼 다 같이 스케일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기본값을 항상 해요. 나중에 스케일을 한다고 해도 기본값으로 세팅을 하거든요. 왜냐? 나중에 스케일 할 수 있게끔 또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기본값으로 저는 세팅을 하고요. 다음 오토 조인트 리미트. 이걸 잘만 쓰면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오토 조인트 리미트는 뭐냐면은 다리 같은 경우, 그렇죠? 다리 같은 경우 무릎 반대로 구부러지면 부러지겠죠. 그래서 반대로는 안 구부러지게끔 리미트를 걸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케인들을 쓰면은 뭐 리미트가 걸리지는 않는, 뭐 리미트를 안 걸어도 뭐 꺾이지는 않는데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쪽 방향으로 리미트를 살짝 걸어줘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얘 선택해 보면은 지금 현재 로테이트 X하고 Y하고 지금 락이 걸려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트 해보면 지금 현재 Z 방향으로는 되죠. 그렇죠? 이제 왜냐면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Z 방향으로는 로테이트가 되지만은 자동으로 뭐 Y라든가 X는 지금 락이 걸려 있어서 안 돌아가죠. 마찬가지로 얘도 보면은 로테이트가 지금 보면은 똑같이 걸려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은 반대로 한번 틀어볼게요. 쭉 반대로 더 이상 안 되죠. 그렇죠? 조인트가 직선이 될 때까지만은 얘가 로테이트를 하지만은 직선 이상으로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지는 않게끔 또 리미트를 자동으로 걸어줘요. 하지만 이 안쪽으로는 쭉 보면 다리가 앞으로 굽죠? 여기까지는 어때요? 또 굽어지지만은 더 이상 또 안 구부러지고 이런 식으로 리미트를 자동으로 걸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저는 리미트를 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꺼져 있는 상태로 그냥 저는 그리고요. 다음 크레이트 아이케 핸들 이거 같은 경우는 조인트를 다 생성을 하면은 아이케 핸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보시면은 이게 활성화하니까 밑에 아이케 핸들 세팅이 딱 뜨죠. 엔터 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되게 편하죠. 하지만은 사람들이 뼈를 한 방에 완벽하게 그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뼈를 그려놓고 그리고 살짝 위치를 이동을 하고 뭐하고 그 프로세스를 아니면은 축을 좀 바꿔준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케핸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편해지면은 항상 끄고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variable bone radius setting.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요거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그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기본값으로 켜져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조인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조인트 그렸고 두 번째 조인트는 첫 번째 조인트랑 가깝게 그렇죠? 그 다음 다른 조인트는 이 조인트에서 좀 멀게 한번 그려볼게요. 쭉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조인트가 커지죠. 그렇죠? 이 조인트 크기를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야 같은 경우는 이 조인트 크기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조인트 크기가 크다고 해서 더 많은 영향을 준다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크기는 그냥 눈에 보이기 편하게끔 세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팔 조인트 크기하고 손가락 조인트 크기를 똑같이 해버리면 나중에 손가락 조인트가 너무 화면에 커가지고 작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조인트들은 작게, 큰 조인트는 크게 하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제가 그냥 나중에 그냥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안 쓰는데, 일단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이걸 또 잘 쓰시면 또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숏본 랭스가 있고 롱본 랭스가 있죠. 그 다음 여기서 숏본 레디우스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냐면 만약에 조인트가 거리가 1보다 작을 때에는 조인트의
반지름을 0.5로 세팅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보다 작은 거. 그리드, 항상 그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1이죠. 1이기 때문에 레디우스가 0.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레디우스가 30일 경우, 레디우스가 아니라 랭스가 30이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하기 전에 크리에이트에서 메저 툴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그리고 30이면 거의 완벽하게 찍었죠. 30 됐죠. 자, 그럼 조인트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스냅을 걸어서 1 조인트, 크리에이트 조인트. 자, 1일 때, 그쵸? 그 다음 30일 때, 그쵸? 자, 보시면은 1일 때는 0.5, 그쵸? 그리고 길이가 30이니까 2만큼 세팅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팅이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거리, 조인트와 조인트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조인트의 레디우스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걸 꺼버리고 그냥 그리거든요. 그래서 끄고 그리면은 그냥 레디우스는 1만 되게끔 세팅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조인트 레디우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조인트 그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프로젝티드 센터링. 이거 같은 경우 요거, 여기에 있는 그 스냅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자, 이런 거 있는데, 이 가운데다가 뭔가 이렇게, 여기 있는 가운데에다가 그 조인트를 생성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프로젝티드 센터링 누르게 되면은 찍을 때 보시면은 정 가운데 지키게 되죠. 그렇죠? 그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그 중심점에 맞춰서 얘가 센팅해줘요. 얘가 언제 편하냐면은 손가락 조인트 만들 때 편하거든요. 근데 사실 손가락 조인트를 그냥 무작위로 찍지는 않기 때문에 손가락 조인트 아니면은 팔 조인트 뭐 그런 거 할 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는 옵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쓰는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리엔테이션 세팅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약간 고급 감정에서 있는 건데, 이 오리엔트 조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여기 있는 옵션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옵션. 이거를 미리 설정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기본 값으로는 프라이머리 액세스가 X, 그 다음 세컨더리 Y가 Y, 그 다음 그 세컨더리 액세스 월드 오리엔테이션은 Y로 되어 있죠. 자, 일단은 그림을 어떻게 그려볼까요? 옆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옆에서 하나, 위에서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얘가 옵션이 뜻하는 건 뭐냐면은 프라이머리 액세스는 뭐냐면은 조인트가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조인트가 아래에서 위로 쭉 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 X가 바로 프라이머리 액세스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프라이머리 액세스가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세컨더리 액세스는 뭐냐면은 이 프라이머리 액세스하고 직각을 이루는 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라이머리 액세스가 지금 X죠. 근데 거기서 직각을 이루는 건 뭐예요? Y하고 Z 중에 하나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설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컨더리 액세스를 Y로 설정을 했죠. 세컨더리 액세스는 지금 현재 Y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세컨더리 액세스 월드 오리엔테이션, 이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액세스 Y가 월드 좌표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니? 그거거든요.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조인트의 진행 방향이 Y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자, 이거를 보면은 가장 이걸로 보면은 딱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세컨더리 액세스가 Y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Y가 어디로 향하고 있니?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옵션이 뭘로 돼 있어요? Y가 Y로 향하게, 위로 향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세컨더리 액세스 축은 Y로 되어 있는데 그 Y가 Z를 바라보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미러를 켰네요. 그렇죠? 미러를 꺼져요. 자, 이 미러를 끄고요. 자, 그러면은 뭐 미러가 켜지네요. 자, 좀 전에 옵션은 제가 Z로 해놨죠. 그렇죠? Z로.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면은 Z로 했을 때 다르죠? 얘하고 그렇죠? 자, 세컨더리 X가 Y축인데 Y축이 아까 전에 어디를 바라보게끔 Z 플러스 Z 방향으로 바라보게끔 세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그렇죠? Y가 지금 현재 Z를 바라보게끔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 옵션이 이제 나중에는 이 오리엔트 조인트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얘도 한번 똑같이 한번 사이드 뷰에서 척추를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똑같이 자, 척추 그렇죠? 자, 보면은 얘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Y가 Z를 바라보게끔 만들어졌죠. 그렇죠? 얘를 여기다 놓을게요. 이렇게 비교하기 편하게. 그렇죠? 자, 이게 나중에는 이제 캐릭터 세팅, 특히 FK 세팅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할 때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캐릭터가 휘는 방향, 로테이트가 되는 방향을 내가 통일화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같이. 자, 예를 들어서 로테이트가 8 같은 경우는 로테이트가 무조건 Z 방향으로 로테이트 되게끔 세팅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때요? 팔이 안쪽으로 굽을 때 Z로 움직이죠. 그다음 척추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굽을 때 Z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Z로 그렇죠? 자, 굽는 방향을 Z로 그렇죠? 앞으로 굽어지는 방향을 Z로. 근데 Y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굽어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하고 싶어.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전에 조인트를 그릴 때 이 플러스로 해놨잖아요. 그 마이너스로 해서 하게 되면은 자, 앞으로 굽어질 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되죠. 마찬가지로 얘도 자, 앞으로 굽어질 게 마이너스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인트 그릴 때 뭐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을 미리 세팅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 아니면 이것도 아까 제가 그랬죠? 링잉 같은 경우는 표준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회사에 있는 표준화대로, 그렇죠? 로테이트 하는 방향축은 우리는 Y로 할 거야. 아니면 뭐 Z로 할 거야. 그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오리엔트 조인트 할 때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리깅 할 때. 자,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가 조인트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조인트를 계속해서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 다리 조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조인트 옵션은 리셋하고 저는 이제 뭐 Z를 항상 앞으로 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Z로 로테이트 되게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선택하고 쭉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엔터. 그래서 다리 조인트 만들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리 조인트를 만들어냈을 때 보면은 자, 다 만든 다음에 조인트를 이동을 해서 뭔가 이동을 해서 위치를 다시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기가 뭐 발목이 너무 위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선택하고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움직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움직일 때 보면은 내가 선택한 조인트를 기준으로 그 밑에 있는 조인트까지 다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내가 선택한 조인트만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인서트 키를 눌러도 되고 인서트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D예요. D. 알파벳 A, B, C, D 할 때 D. D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이렇게 뭔가 동그랗게 생기죠. 미니플레이터라는 게 활성화가 돼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조인트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음 손 띄고 D키를 떼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다음 여기서 또 하나 D키를 자, 빠르게 톡
빠르게 톡 하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인설트 키처럼 D키를 띄고 있어도 이렇게 조인트가 이 조인트만 선택한 조인트만 움직일 수 있게끔 축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다음 이거를 비활성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D키를 빠르게 톡 한번 쳐주시면은 비활성화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은 그냥 D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곳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IK핸들이라는 걸 쓸 거예요. IK핸들. 그래서 얘는 제가 한번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IK핸들을 나중에 하고 움직여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데 뭔가 이상하죠. 그죠? 자, 보시면은 쭉 하고 움직이면은 얘가 옆으로 움직여요. 되게 이상하죠?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제가 뼈를 그릴 때 완벽한 직선으로 그렸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조인트를 하나 만들고요. 조인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조인트를 직선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Shift를 누르면 돼요. Shift를 누르고 아래로 하면은 아래로 직선으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 옆으로 찍고 Shift를 누르고 하면은 옆으로. 그렇죠? 그다음 살짝 아래 누르면은 아래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조인트를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고 IK핸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IK핸들로 움직일 때 조인트를 어느 방향으로 휠지를 몰라요. 운 좋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같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막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조인트를 생성을 할 때 여기에서 살짝 D키를 누른 상태에서 살짝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Create IK핸들 툴. 그렇죠? 예, 움직여 보면은 이게 한번 이게 구부르니까 얘가 안 구부러지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이미 구부러져 있는 얘를 이렇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보여드릴 그 세팅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거 하나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D키로 살짝 앞으로 톡 움직여주고 크리에이트 IK핸들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휘었는데도 걔가 내가 휜 방향으로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걔는 제가 한번 휘었던 경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휜 방향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움직여도 그게 안 되거든요.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상황을 하나만 아까 같이 또 운 좋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만들었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IK핸들 이상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쭉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선택을 해서 살짝 이렇게 돌려요. 그렇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스켈레터 보면은 set preferred angle이라고 해요. preferred angle. 그렇죠? 나는 이 방향으로 휘고 싶어. 그걸 설정을 해줘요. 그 다음 로테이트를 다시 하고 풀어주고 그 다음 움직여주면은 예, IK핸들을 지워야 돼요. 자, 그리고 움직여주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휘게 됐죠.